제19편 부도지 29회 하나라 재건. 기원전 2333년 제정물리의 시원으로 천주로부터 인가를 받고 황제가 된 단군 임금이 전국을 순행차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을 나온 사이 천황님이 계셨던 당지역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 요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동조한 우순이 단군 왕검의 특사인 유호씨에게 제거되었으며, 이때 천주가 있었던 창녕에 하땅을 봉제로 가지고 있었던 단군 왕검의 신하인 하우가 비어있는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의 양성을 장악해서 황제를 칭했다가 단군 왕검의 특사인 유호씨와의 싸움에서 죽은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부도지 제26장. 단군 임검씨가 유호씨의 행적을 듣고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유호씨의 족에게 교부에 취업하여 살도록 하였다. 이때 임검씨가 하토의 형사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혹복본의 도를 전수하였다. 부르씨 2세 단군이다. 부르태자가 도산에서 하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해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음 3세 단군이다. 도산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임검씨의 아들 부르씨가 천부사민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인색이 일족이 되어 크게 부조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웅의 법을 행하여 인세 증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하토가 하늘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더니 이도가 점차 성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르씨가 천부를 아들 음노씨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음노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천부사민을 이어받고 하적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에 단해 천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원을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유중히 통곡하였다. 음노씨 부르씨의 태자 3세 갸륵 단군이시다. 신지인 고골에게 명하여 배달르기를 편속해 하였다. 단군 임검씨가 후천의 말세의 초에 태어나 사해의 장날을 미리 살피고 부도건설을 시범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업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천부의 전해짐이 끊어져 마고 분고 이래로 황궁 유인 환인 환웅 임검 부루 음누의 실세의 천부가 전해진 것이 7천년이었다. 우리의 부도지에서는 하나라가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에게 망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3세 갸륵 단군이 하족을 불쌍히 여겨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으로부터 받은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명제에단에 봉쇄하고 입산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권력을 하족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제야로 돌아가 고죽국인 전주의 태빈 궁패에서 제야인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납니다. 3세 갸륵 단군이 천부인을 봉쇄한 명제의 단이 있었던 곳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삼해양, 길주, 웅성, 궁안촌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과 천부인을 봉쇄한 명지는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는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자 보세요. 창녕의 군명이 하나라가 시작된 하성, 하산으로 그곳에서 갸륵 단군께서 천부인을 패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제의 표식인 이 천부인은 하나라에게 양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양도받은 하나라는 차이나 역사의 시온 왕조로, 그리고 천부인을 양도한 갸륵 단군의 후손은 한국 역사로 분리해서 조작했던 것입니다. 3세 갸륵 단군께서 황제의 표식인 천부인을 명제의 단에 봉쇄하고 하족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보했으면
그 이후로는 단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 고기에 단군세기가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라가 천부인을 물려받고 황제가 되면서 천황님의 신하인 단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라의 의미. 하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나라 이전 수백 년간 존재했다고 기록된 나라이다. 그 연대는 하상주 단대 공정에 의해 기원전 2070년경에서 기원전 1600년까지 추정된다. 하 당대의 문헌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며 대체로 중국 사학계에서는 얼리토 문화를 하 왕조의 것으로 비중하고 하나라의 실존을 주장하나 중국 외부에서는 아직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역사서로는 중국 하 왕조에 대한 간략한 이해 등이 있다. 중국 전설상의 왕조이다. 오제의 한 사람인 요 임금의 말년 홍수가 일어나 우임금이 치수 사업에 성공했다. 그 공으로 순임금이 죽은 후 제후들이 받들어 왕위에 오르고 하 왕조를 열어 이후 17대에 이어졌다. 우는 제위를 민간의 현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제후들이 우리 아들 계를 추대하여 이때부터 선영제가 없어지고 상속제에 의한 왕조가 출현했다. 17대의 거랑 때에는 정치가 포악해지고 민심을 잃어 상나라의 탕왕에 의해 멸망하였다. 하의 소재지를 산서, 산동, 허남 등으로 추측하는 학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제후국의 국명은 봉주의 고유 지명이 국명이 되며 황제국의 국명은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기반으로 있었던 지역의 고유 지명이 국명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명과 수도로 있었던 지역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진의 경우 관중의 진주를 기반으로 조의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장악해서 국명이 진이 되었지만 그 수도는 낙양이었으며 당나라의 경우 당인 남양을 기반으로 국명이 당나라가 되었지만 수도는 관중의 장안인 한양이었습니다. 하나라란 하지역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해서 하나라가 됩니다. 이곳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창녕의 군명 하성 하산이란 이곳이 하나라 우의 기반 지역으로 성씨는 창녕 단번으로 이곳 하우의 기반지 창녕이 성씨가 단송한 성도로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도 창녕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창녕의 건치 현역을 인용하면 사만시대의 불사국의 땅이었던 창녕은 신라 진흥왕 16년에 신라에 합병되었으며 비사벌군 또는 비자회군이라 불렀다. 경덕왕 때 화항군으로 개칭했다가 고려 태종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펼치다가 희생된 신돈이 이곳 영산에서 태어났다. 창녕군 성상면 덕공리에 있는 천황제는 상가복에서 경북 청도군 두곡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옛날에는 고개가 하도 험해서 1000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고 하여 천왕제 또는 천왕현이라고 부른다. 창녕을 불사국의 땅이라고 합니다. 즉 역사 속에 창녕에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근처에 천왕현이란 이곳에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상기와 같이 1000명이 넘는 고개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근처에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에 경주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장령, 화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길주, 웅성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부평도부의 군명을 수주, 안남, 계양, 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과 안동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안동, 함경도, 명천과 길성, 인천의 부평은 길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부평의 지명을 살펴보면 부평도부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만일사, 계양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직산의 불어에 만일사, 성고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호,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고산은 개성에 나오는 산입니다. 박연폭포와 함께 항상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천마산입니다. 현재 개성 시내 산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용합니다.
높이 762m 최고봉인 망경대를 비롯하여 청량봉, 성거산 등의 안봉이 연봉을 이루며 솟아있다. 고려 건국과도 관계가 깊은 개성의 진산이며 피난성으로 축조한 대흥산성이 있다. 예로부터 개성금강도는 소금강의 명칭을 남길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북쪽 기슭에 유명한 박연폭포가 있으며 산 중에는 개성사, 대흥사 등 오래된 절이 있다. 자, 역사 속 창녕과 안동이 개경에 있었다는 진실을 이제는 믿으시겠습니까? 위키 백과에서 얼리토우의 문화를 하왕조의 것으로 비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리토우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호탄에서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인용하면 호탄은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드레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데카나에게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코탄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면화가 많이 자란다. 포도밭과 울타리와 정원이 많고 주민들은 교육과 수공업으로 생활하지만 전사들은 아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다른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같은 페이지주의 코탄, 화전, 중국 고대 사서에서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서였기에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서에는 알단 혹은 알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로 호탄 화전이 하도, 가도, 박도, 불도, 부도, 하카의 하의 이명이었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탄 혹은 코탄은 스키타이어로 하인, 스키타이, 샤카토, 카타이라는 말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알단, 알동, 알탄, 알터는 코탄인 갓땅으로 이곳 호탄, 알탄, 알터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난생신화로 만든 관중의 구중궁궐의 터인 박토, 알터로 얼리토우란 바로 알터의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알터란 관중의 제왕의 성이 있었던 알땅이었던 것으로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을 전부 알에서 태어난 난생 신화로 조작해 놓았지만 실제는 이곳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탄, 알땅에서 그들의 신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이태조의 6대조 목조 이한사가 알동 천호가 된 곳이 바로 여기 아르단단, 야라단단, 알단의 천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동동, 알단, 얼리토우를 아르단단이라고 발음하게 되어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마르코폴로가 우리에게 아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음의 중세 발음이 샤르단단이라고도 들려서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샤르단단이라고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관중의 아르단단 오르도스 얼리토우가 신시계천의 부도로 고대사에 등장하는 난생 신화란 이들이 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고대사의 주인공들의 활동했던 핵심의 지역이 관중의 구중궁궐이 있었던 아르야르의 터인 알땅, 알탄으로 이곳의 흐른 강이 아르, 아무르인 압록강 한강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라가 있었던 얼리토우가 바로 관중의 구중궁궐에 터인 박토, 알터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대사의 영웅들을 난생신화로 만든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터였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 한나라가 이곳에 있었습니다.